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김홍주입니다. 오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인터넷 업종과 게임 업종에 대한 흐름과 앞으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세워 나가야 할지 이미석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인터넷 시장에서의 온라인 광고 그리고 전자상 거래의 성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게임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게임은 사실 일상 속에서 떼낼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과 게임 업종의 투자 전략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컸어요, 인터넷 시장에서. 네. 이 변동성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네, 지난달이었죠. 6월부터 해서 굉장히 인터넷 업종이 큰 변동성을 좀 갖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AI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하였고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있었던 좀 인사분들이 정부 좀 인사로 또 들어가게 되면서 AI 정책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 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오픈 AI랑 지금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고서 지금 같이 개발 중에 있는 좀 AI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게 하반기 중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무언가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감들을 카카오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결제를 하는 이 비중 자체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간편 결제 사업자들의 기존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면서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네이버가 하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쪽 그리고 카카오가 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쪽의 사업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6월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하반기에 내수진작 정책들을 또 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비진작 쿠폰 이런 것도 이제 7월 중에 또 나오게 되잖아요. 네. 이게 나와서 한 4달 정도 그리고 하반기 중에 다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온라인 쇼핑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금액 자체도 이제 추가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GMV의 성장률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동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세 가지의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터넷 업종도 분야별로 상황이나 좀 흐름이 다를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전자상 거래도 있고, 광고도 있고, 또 콘텐츠의 시장도 있어요. 네. 그럼 이 흐름이 앞으로 다를 텐데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네, 네. 과거에 인터넷 산업이라고 하면 광고 산업, 온라인 광고 산업을 이제 통칭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도 나오고 나서 시장이 확 커졌고 그 이후에 좀 플랫폼 산업이 이렇게 뜨게 되면서 이 플랫폼들이 컨텐츠도 하고 뭐 금융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확장이 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광고 산업 자체는 지금 온라인으로의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온라인 침투율 자체는 나중에 70% 이상 결국 뭐 종국에는 80%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오프라인 광고 대비로 봤을 때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타겟팅 온라인 광고를 이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10에서 15%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다가 좀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간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유동성에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 싱글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작년 그리고 올해 지나면서는 4에서 5% 정도의 광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반기에는 지금 4% 정도 이제 국내 광고 시장,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류되었던 광고 집행비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6% 라인으로는 좀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거래 영역 같은 경우가 광고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거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과거에는
20%까지도 성장률이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올가닉한 성장률 자체는 하이 싱글에서 10% 라인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도 하반기에 7월, 그러니까 T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성장률이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가 로우 싱글까지 좀 내려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는 결국 작년 TMF 사태에 대한 기저효과가 존재를 하고 내수 진작 정책에 힘입어서 하이 싱글 라인으로 성장률이 다시금 좀 올라오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웹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네. 콘텐츠를 즐기기도 할 텐데 네. 이제 AI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콘텐츠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까요? 네, 콘텐츠 네.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고 있는 콘텐츠 부분의 거의 대부분은 좀 네. 웹툰, 웹소설 이쪽으로 네. 좀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이들 콘텐츠가 뭐 어디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 뭐 이동 시간이나 짧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좀 가까웠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롱폼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쇼츠와 같은 이러한 좀 짧은 콘텐츠에 비해서는 좀 긴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좀 외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 플랫폼들의 1분기 YOY 좀 MAU의 좀 추세가 지금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10% 이상 감소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AI랑 이것저것 좀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좀 더 짧은 시간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쇼츠와 같은 이제 컨텐츠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인데 이게 AI랑 결합을 하면서 생산성은 좀 높여서 Q단의 이런 공급량은 이제 확 늘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웹툰, 웹소설 산업으로 확 이제 끌어들이는 데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고와 전자상거래 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인터넷이 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 좀 포인트,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내수 진작 정책 이런 좀 다양한 좀 포인트에 의해서 주가 좀 급등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숫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정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업종 내에서도 결국 업황단에 좀 더 좋아지면서 그 안에서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저희의 좀 집중 전략을 좀 펼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머스 쪽에서의 하반기 성장률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작년도 4분기부터는 시장을 확실하게 좀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MS를 다시 한번 좀 늘려가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성장률이 시장이 뭐 하이 싱글 라인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GMV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커머스 쪽에서의 실적 호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를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카페입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커머스가 좀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카페입사 같은 경우는 카페입사의 셀러들이 물건을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0.8에서 1% 정도의 공원이익이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보았을 때 시장 대비 6에서 8% 정도의 성장률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하반기에 결국 시장 성장률이 하이싱글 라인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GMV 성장률은 15% 이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커머스 및 실적에서의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카페입사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는 대형주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카페24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사에 대한 평가는 이미 출시된 게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로 출시된 게임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좀 평가 요소로 보이는데 이 외에도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 말씀을 해주신 신작에 대한 이 요소가 가장 일단 중요한 투자 좀 팩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작이 얼마나 큰 신작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그 신작의 출시 전까지 기대감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가 이제 보통 많이 플레이가 되는 그런 투자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작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흥행을 해서 기대치 이상의 실적 기여를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실적을 보면서 이제 베팅을 한다라는 플레이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스토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넷마블이나 뭐 뮤메이드와 같은 이런 좀 게임사들이 좀 대표적인 그런 게임사인데 최근 2년 동안에 과도했던 인건비 부담은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지급 수수료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IP를 이제 빌려오는 데 따른 이런 IP 수수료도 존재할 것인데 자체 IP를 늘리면서 IP 수수료 비중도 줄이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랫폼 수수료도 자체 런처를 좀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서 그 비용단의 이런 개선 효과 그거에 따른 실적의 개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결국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투자를 저희가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를 잘 이제 적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으로 게임 업종에 대해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게임 업종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하반기를 두고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올해 그리고 작년을 이제 통틀어서 가장 큰 좀 신작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업종의 이제 대표적인 게임주로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올해 11월에서 뭐 12월 정도에 아이온2라는 모바일 대작이 또 출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붉은 사막이라는 좀 게임을 출시 준비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넷마블 같은 경우도 4분기에 7개 대제 오리진과 같은 이런 대형 신작을 좀 출시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중 첫 번째에 있었던 신작에 대한 기대감 플레이를 이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실제로 좀 비용단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적 개선의 모멘텀까지 있는 뭐 기업들은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넷마블과 유메이드와 같은 곳들도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하반기는 우선은 이런 신작이 얼마나 큰 신작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따른 모멘텀 플레이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비용단에서도 좀 가파르게 개선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들도 저희가 좀 투자의 포인트로 좀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하반기 포인트 중에서 비용 개선도 있었지만 또 앱 수수료 인하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레포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네. 그 이야기도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앱 수수료 인하가 게임 업종에서 굉장히 좀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작년도 연말 정도부터 여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iOS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수수료가 30% 정도 되고요. 스팀과 같은 이런 PC 플랫폼도 기본적으로는 30% 수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좀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개발자들한테 많이 퍼져 있고 이 수수료 인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지난 뭐 10년 가까이 쭉 형성이 되어 왔었는데 작년도 3분기부터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EU 지역에서는 iOS의 이 수수료가 기존 30%에서 17%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나머지 대륙들에서도 iOS랑 구글 모두 그리고 나중에는 PC나 콘솔 플랫폼에서도 수수료율이 기존 30%에서 17%로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전 하반기 중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수료가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게임사들의 평균적인 OP 마진은 7% 정도가 좀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은 그런 게임사가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넷마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앱 수수료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익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제시해 주신 키워드 중에 중국 시장과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두 가지도 함께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게임 업종 내에서의 큰 화두가 인터넷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AI가 지금 큰 화두고 그게 실제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 생산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생산성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글로벌 게임사들처럼 바로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입사원들은 계속 이제 안 뽑는 식으로 2년 전부터 게임사들이 많이 변화를 해오면서 인건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인건비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함께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이제 게임 시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국 게임 시장이 지금 콘솔이나 PC 쪽도 좀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모바일은 워낙에 애시당초부터 글로벌 모바일 1위 게임 시장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화두이자 리레이팅을 좀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중국을 좀 제대로 공략을 했었던 이런 게임사는 뭐 넥슨 정도만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를 이제 보신다라고 한다면 시프트업의 뭐 니케 중국의 케이스나 이번에 출시됐던 스텔라 블레이드의 중국 성과와 같이 중국에서도 지금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게임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들 게임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까지 공략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시장이 갑자기 2배로 커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사들에 대해서는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정도를 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는 시프트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시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고수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중장기로는 시프트업에 대한 이러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이런 포인트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다만 지금 상반기에 주요 신작들의 출시, 예를 들어서 스텔라 블레이드의 뭐 PC 플랫폼 확장이나 아니면 니케 중국과 같은 지역 확장 스토리가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 거는 다음 신작 뭐 스텔라 블레이드의 후속작이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스피릿 같은 이러한 좀 게임들이 출시가 될 수 있는 27년도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나타날 시기일 건데 그거는 이제 적어도 뭐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올해 하반기만 두고 보았을 때는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은 뭐 대형주 중에서는 넷마블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 구조의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데 자체 IP의 비중 증가로 인해서 IP 수수료율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체 런처가 존재를 해서 이 자체 런처로 결제하는 비중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이나 PC에서 일반적인 수수료율이 30% 정도다라고 한다면 자체 런처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 싱글 정도에 좀 불과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비용 구조의 개선이 잘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하반기 마찬가지로 4분기에 7대제 오리진이라는 큰 신작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넷마블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위메이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게임사들을 볼 때 얼마나 비싼가 싼가를 논하는 좀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는 게 이 회사가 1년 동안 이미 발생을 시키고 있는 매출액 대비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가장 좀 저평가된 기업에 좀 속하는 그런 게임사이다 보니까 저평가는 이미 되었고 비용 구조의 개선은 넷마블과 유사하게 인건비 부담은 완화가 되고 있고 지급 수수료도 잘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하반기랑 내년도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미르엠 중국이나 이미르 글로벌 그리고 미르5, 나이트크로우 2와 같은 이러한 신작들 중에 하나 정도만 기대 이상으로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업사이드를 굉장히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위메이드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탑픽으로 대형주 중에는 넷마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는 위메이드를 뽑아주셨는데 앞으로 나올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비용 개선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게임 업종과 인터넷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석 선임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